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 8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다나카는 황태자비를 납치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의 대학생 김인우의 흔적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외무성의 435호 전문. 마사코는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려 할수록 갑갑증만 생기자 잠시 이 낯선 단어로부터 떠나 있기로 했다. 단어의 감옥으로부터 헤어나온 마사코는 다시 탈출 계획에 몰입했다. 창가에서 건물 주변을 살피던 마사코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모든 게 너무도 견고했던 것이다. 게다가 마사코가 갇힌 방은 납치범이 머무는 옆방과 묵직한 나무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은 잠겨 있지만 여차하면 납치범은 그 문을 통해 뛰어들어올 것이다. 이 산속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마사코는 다시 마음을 추스렸다. 문이나 벽을 부순다거나 창을 뜯어낸다거나 하는 방법은 마사코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범인의 눈도 피할 수 없었다. 납치범에게서 느껴지는 태산 같은 무거움. 그 무거움은 결코 두남이 아니었다. 상대는 그 무거움 속에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마사코는 납치범에게서 풍기는 그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삶과 삶에 대한 깊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마사코는 탈출을 위해서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시간이라는 변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마사코는 자력으로는 절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상대가 움직이는 시간대를 잘 알아야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외부인의 방문이었다. 이상하리만큼 납치범은 외부와 자신을 빈틈없이 차단하고 있었다. 지금쯤 경찰에서는 그녀를 찾으려 엄청난 수색을 하고 있을 텐데 이곳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사코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아무리 납치범이 용의주도하다 해도 이토록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었다. 마사코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철커덕. 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사코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범인이 드나들던 시간이 아니었다. 마사코는 범인의 등장에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이 책들을 읽으시오. 납치범은 3권의 책을 마사코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사코는 책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범인의 엄격한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싫어도 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소. 그렇다면 읽을 수 없어요. 마사코는 책에서 시선을 거두어 버렸다. 범인은 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게 좋겠소. 감시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쓸데없는 마찰은 피했으면 좋겠소. 납치범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사코는 응대하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나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었지만 상대가 베푸는 친절, 그것도 감시조차 하지 않겠다는
너무나 의도적인 배려가 꺼림칙했던 것이다. 납치범이 베푸는 대로 다 응했다간 마사코가 스스로가 상대의 납치를 긍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시간은 30분 이후. 그리고는 납치범은 나가버렸다. 정확히 10분이 지난 후였다. 철커덕.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그것은 탈출에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소였다. 납치범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마사코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다. 내일 이 시간에 납치범이 다시 문을 열면 그때는 나가서 체조를 해야 한다. 납치범의 스타일로 보아 바로 곁에서 감시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감시를 할 것이다. 범인의 주의를 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을 한다. 주로 건물 주위를 돌면서 구조와 근처의 지형을 살핀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치와 납치범이 자동차 키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주의 깊게 보아둔다. 그렇다. 자동차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산길을 뛰어서 탈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바퀴에 구멍을 내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발은 어떻게 하지? 마사코는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가부키 공연 관람 때 신고 있던 외출용 하이힐이라 이것을 신고 뛸 수는 없었다. 이제껏 한 번도 맨발로 다니지 않아 발바닥이 약한 마사코는 맨발로 뛰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다. 범인이 넣어준 슬리퍼는 실내에서는 편했지만 막상 그걸 신고 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마사코의 뇌리에는 희망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이 수시로 교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코는 탈출에 관한 생각을 하는 동안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적어도 납치범의 의도를 거스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아직 건재했다. 스캔들 전문 잡지 핑크의 하루코는 특종을 터뜨림으로써 프리랜서에서 일약 팀장으로 승진했고 후속타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하루코는 다시 미치코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고 수사에 뭔가 큰 진전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미치코를 찾아낼 수 없었다. 아마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보안 유지를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미치코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셈이죠. 미치코와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편집장은 다시 한 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코와 머리를 맞대고 미치코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집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한대요. 그냥 안부만 묻고 잘 있으니까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래요. 묘안이 있을 텐데. 제가 미치코의 집에 가 있다가 전화를 직접 받으면? 받을 수야 있겠지만 경찰이 그 전화를 듣고 있다가 미치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바로 끊어버릴 텐데. 편집장은 이런 방면에 화난 사람이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제가 암호를 쓰는 건 어떨까요? 암호? 네. 어떤 암호? 학창시절 우리끼리만 쓰던 암호가 있었어요. 가라가나라고 모든 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치를 잘 못 채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믿어볼까? 그날 저녁 하루코는 미치코의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다. 미치코의 부모는 전화가 오자 바로 하루코에게 넘겨주었다. 미치코, 나야. 우리 오랜만에 가라가나 할까?
어머 하루코, 가라가나라고? 그래, 내가 시작할게. 돈을 주지 않았어. 아주 조금. 네 건 아냐. 미치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 익숙한 듯 대꾸했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아니, 넌 필요 없어. 뭘 모르면 돼? 왜 집에 있는 거야? 일본인하고 중국인 때문에. 셋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아니. 경찰이? 틀려. 이제 그만 끊자. 미치코는 갑자기 사정이 생겼는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루코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미치코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다. 자동차 안에서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코가 올라타자 대뜸 물었다. 어때? 성공이야? 하루코는 대답 대신 편집장의 목을 끌어안고는 깔깔거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미치코가 금방 알아듣던데요? 그래, 미치코는 왜 경찰에 붙들려 있대? 어마어마한 정보예요. 뭔데 그래? 납치범은 한국인이에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납치범은 한국인이라고요. 틀림없어? 편집장은 재차 확인했다.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쓸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라고 판단되자 편집장은 다시 한번 하루코를 다그쳤다. 어떤 암호를 쓴 거야? 모든 걸 거꾸로 말하는 거죠? 네 몫으로 돈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미치코는 금방 알아듣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냐고 물어왔죠. 그래서 전 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뭘 알면 되냐고 물어오더군요. 왜 집에 없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인하고 중국인 때문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죠. 셋 중에 하나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셋은 물론 동양 3국이죠. 일본, 중국, 한국 말이에요.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도청하고 있던 경찰관이 미치코에게 전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말이죠. 경찰에서 납치범을 체포했는지 여부는 못 물어봤어?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치코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됐어. 편집장은 기쁨과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웃음을 흘렸다. 이제 밤새에 윤전기만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편집장은 어쩔 줄을 몰랐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일본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캔들 전문 주간지 핑크의 특별판 때문이었다. 황태자비 납치 사건의 범인은 한국인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황태자비를 납치한 범인 중 한 사람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찰은 이 한국인의 신원을 파악하여 추적 중인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범인도 한국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일본인이 황태자비를 납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머릿기사 밑으로는 예의 그 선정적인 추측 기사들이 꼬리를 이었다. 한국인 범인이 황태자비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황태자비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처럼 황실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한국인이 젊고 아름다운 황태자비를 유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랬을 경우 일본에 살고 있는 젊은 한국 여성들이 우익 폭력배에게 납치 또는 강간이나 살해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평론가인 마쓰시다 씨는 일본이 보복의 상징으로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나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진해를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 범인이 굳이 황태자비를 유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좁은 은신처에 남녀가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능이 발산될 수도 있다. 물론 황태자비는 조신하고 사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범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핑크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선정적인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피가 솟구쳤다. 이 주간지의 보도가 몰고 온 파장은 실로 회폭단급이었다. 아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자존심을 강타했다. 한국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나카는 다음날 아침 통역이 오자마자 현상점에 가서 사진을 찾았다. 특수 카메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편지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다. 다나카는 그 사진을 가지고 일본 대사관으로 향했다. 여기서는 제가 필요 없겠군요.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다나카는 편지를 통역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일본 대사관에서 할 일도 있었다. 대사관 직원에게 위급 상황을 설명하고 번역을 부탁한 후 다나카는 김인우의 비자 서류를 찾았다. 다나카는 김인우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장학금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했을 테고 그 보증인 중에 하시모토가 얘기하던 어려서부터 김인우에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과연 김인우의 서류에는 세 사람의 보증인이 있었다. 그러나 보증인의 신분란에는 모두 직업이 대학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김인우가 다니는 외국어 대학교의 교수들이었다. 다나카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단편적인 증거에만 의지해 김인우의 주변 인물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경찰을 속이고서라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당장 김인우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다나카 경시정님, 번역을 끝냈습니다. 다나카가 시간을 재촉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달려들어 번역을 했는지 편지는 예상보다 빨리 번역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다나카는 대사관의 창가 자리에 앉아 편지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편지는 대부분 사건과 무관한 것들이라 소득이 없었다. 다나카는 편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중 발신인과 내용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수신 김인우, 주소 제천시 당락동 로즈웰 아파트 707동 103호, 내용 제천의병박물관 건, 발신 제천문화원장 송만배. 본 문화원에서는 구한말 전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우리 제천의 의기를 이어가고자 제천 의병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시와 계속 협의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화원에서는 박물관에 소장할 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문화원에서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보호하기 위해 단신으로 상경하였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귀하의 고조부에 관한 증언을 체록하고자 하니 본 문화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황후와 황태자비?
다나카는 이 편지에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명성황후라는 단어가 황태자비의 납치와 관련해 이상한 예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다나카는 통역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일은 다 보셨어요? 네. 그런데 제천에 한 번 더 가야겠어요. 어머? 그건 예정이 없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사정이 바뀌었어요. 다나카가 통역과 함께 다시 제천으로 출발해 찾아간 곳은 제천 문화원이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문화원장 송만배입니다. 다나카입니다. 다나카가 내민 명함을 살피면서 문화원장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장님은 혹시 김민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김민우 군을 모르면 문화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아주 성실하고 똑똑하지요. 지금은 일본의 히드초바시 대학교에 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이렇게 찾아오셨겠지요? 다나카는 약간 미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수사관이란 사건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제가 역사에 대해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천 의병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말에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유학자를 중심으로 이곳 제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지요. 그렇군요. 명성황후란 민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은 민비라고 부르지요. 을미사변은 일본인들이 그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우라는 학생의 고조부가 그 을미사변과 무슨 관련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이었답니다. 이에 제천에서 농사를 짓던 김민우의 고조부가 단신으로 말을 타고 한성으로 올라갔어요. 한 손에는 가래를, 다른 한 손에는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선생은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김민우 군의 장학금을 연장해주기 위해 이것저것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민우 군은 고조부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군요. 문화원장은 다나카가 싱겁게 생각되는 모양인지 못마땅하다는 듯 한마디 툭 내뱉었다.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군요. 일본에 대항하다 죽은 의병 할아버지를 둔 손자는 바로 그 일본에서 장학금을 받고. 문화원장의 이 말을 통역이 옮기는 순간 그 말은 다나카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안겨주었다. 다나카는 문화원장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문화원을 나섰다. 서울의 호텔로 돌아온 다나카는 수사에 진척이라도 있나 궁금해서 일본 경시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봐, 다나카 경시청, 큰일 났네. 수사부장은 허둥대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범인 중 하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네. 네? 보안 유지가 안 됐습니까? 저질 폭로지 핑크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군. 결국 총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네. 범인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지금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말이야. 어쩔 수 없었겠군요.
그 한국인이 제일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흥분하고 있네. 어떤 사람들은 범인이 한국 정보기관에서 보낸 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판이야. 총각님은 지금 내각에 보고하러 가셨네. 자네 빨리 돌아와야겠어. 저는 여기서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문제가 아니야. 내각이나 기자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야 돼. 그건 부장님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네를 찾으니까 그렇지. 저에 대해선 적당히 둘러대세요. 범인의 흔적은 여기 한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다나카의 내리에는 병영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치는 김인우의 아버지와 농사를 짓다 말고 가래와 몽둥이를 양손에 든 채 말을 타고 한승으로 올라가는 김인우의 고조부와 오버랩되었다. 김인우는 어려서부터 고조부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떠올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번 범죄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나카는 김인우의 범행을 지배하는 것은 역사적 동기라고 확신했다. 이 확신은 다시 김인우에게 어려서부터 영향을 주어왔다는 그자가 주범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주범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 흔적은 여기 한국에서 찾아야 했다. 아직 다나카는 KBS 음모와 연관된 범인의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조사를 해보고 확실해야만 보고하는 게 다나카의 원칙이었다. 다나카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문화원장의 넋두리에서 받았던 얼핏 스쳐간 느낌의 정체에 대해 생각을 거듭했다.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군요. 일본에 대항하다 죽은 의병 할아버지를 둔 손자는 바로 그 일본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래, 그런 내력을 가진 김인우가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아기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조부가 일본에 대항하려 했다가 사망한 사실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황태자비를 납치하겠다는 뜻으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이 문부과학성의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문부과학성 장학금을 받으려면 오랜 준비가 필요한데 황태자비를 납치하겠다는 사람이 그 오랜 시간을 장학금을 받는 데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범행을 결심한 것은 1년이 채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자 하시모토가 얘기하던 어려서부터 김인우에게 영향을 주었다던 그 인물이 다시 생각났다. 하시모토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김인우가 간사이로 공부하러 왔더라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인우는 처음엔 범행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 온 후에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간사이에 있다는 그자가 종용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범은 그자인데 그자는 김인우보다 먼저 일본에 들어와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듯 철저히 은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자가 그 지방 사정을 잘 안다는 뜻이고 1년 이상 체류했다면 당연히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다나카는 다시 일본에 전화를 걸어 수사부장을 찾았다. 다나카, 웬일이야? 또 전화를 하고? 수사부장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상당히 활기를 띠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건 아니고 다만 한국인이 가담한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간 비난만 쏟아지던 게 이젠 경로로 돌아오는군.
조금 전 대규모 형사대를 한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네. 뭔가 잔치를 벌이는 기분이야. 다나카는 수사부장의 들뜬 목소리가 못마땅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잔치를 치르는 기분으로 처리할 사건이 분명히 아니었다. 김인우는 범죄형 인물이기는커녕 올바르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게다가 그의 고조부는 일제에 대항하다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군사 독재에 한 거에 군에서 걸기한 의지가 강하고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김인우는 그 피를 이어받아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했을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군사 독재에 한 거에 군에서 걸기한 의지가 강하고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김인우는 그 피를 이어받아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했을 터였다. 주범은 또 어떤가? 그는 거의 단신으로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가 아닌가? 지금까지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지만 그의 종적조차 찾지 못했다. 그에게도 분명 엄청난 범행 동기가 있을 것이다. 김인우라는 한국인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화된다면 그것이 꼭 일본에게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다나카는 판단했다. 형사대는 왜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런다고 얻을 것은 없습니다. 괜히 사건만 흐트러 놓게 됩니다. 다나카 경시정 잘 듣게. 이 사건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야. 형사대 파견도 전략적으로 결정된 일이네. 알겠나?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한국으로 유도해야 한단 말이야. 이것이 일본 경찰을 위해서도 유리해. 한국에서 샅샅이 뒤지면 뭐가 나오도 나오게 돼 있어. 아니면 한국인들이 감추고 내놓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야. 그동안 뭐가 돼도 돼. 알겠어? 수사의 총책임자인 부장님이 범인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맥이 빠지는군요.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나카는 기분이 상해 그냥 전화를 끊으려다가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부장님, 어쨌거나 범인이 한국인이라면 일본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자로 40대 전후의 인물일 겁니다. 하시모토를 법무성 출입국 관리본부로 데려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외국인 등록부를 다 보여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운이 좋으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역시 자네는 대단해. 그 정도면 범위를 많이 좁혔네. 지금 즉시 확인을 해주십시오. 결과가 있으면 호텔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없더라도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알겠네. 그런데 형사대를 한국으로 보내면 자네가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겠나? 저는 형사대와는 관계없습니다. 한국에서 요란을 떨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란을 떠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이미 이것은 국제적인 사건이야. 수사부장은 신이 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진 일본의 형사대. 그와 다르게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다나카.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